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 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5단원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75쪽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구분지어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할 때는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어는 점, 끓는 점을 한 번에 측정하여 융해, 응고, 기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물의 어는 점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실험 장치를 한번 볼까요? 자, 시험관에 직류수를 3분의 1 정도 담고 온도계를 꽂은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은 후에 얼음과 소금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통에 시험관을 넣고 온도 변화를 잽니다. 이때 얼음과 소금의 비율은 3대1 또는 2대1 정도로 섞게 되면은 이 소금이 한제 역할을 해서 냉각 효과가 더 좋아요. 자, 이런 실험 장치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어는 점을 잽니다. 보통 우리가 물의 어는 점 몇 도라고 알고 있죠? 섭씨 0도씨. 그 다음 2단계로 얼음을 다시 가열하여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재봅시다. 시험관에 물이 모두 얼게 되면 이 시험관을 통에서 꺼내어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얼음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며 시험관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 물이 되면 시험관을 물중탕으로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봅니다. 이런 실험 장치 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측정한 결과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1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뭐 했었죠? 물의 어는 점을 쟀었죠. 어는 점이기 때문에 점점 얼리려면 온도는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점점점 이제 응고가 되면서 고체가 되겠지요. 즉, 이 응고되는 구간 온도가 일정하죠? 바로 얼고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아까 뭐 했습니까? 얼음을 다시 가열하여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쟀었죠.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면서 녹는 겁니다. 자, 녹는 점이 되겠네요. 여기는 다 녹았지요. 계속 열에너지를 흡수하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면서 이 부근에서 바로 끓게 되겠습니다. 융해할 때 녹는 점, 기화할 때 끓는 점, 즉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곡선은 쭉 올라간다. 가열하니까. 냉각할 때 온도 변화는 쭉 내려가는데 응고할 때의 어는 점이 나타난다. 어는 점은 0도씨 녹는 점과 같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물의 어는 점과 얼음의 녹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봅시다. 이어서 교과서 180쪽에 오늘 수업할 상태 변화에 따른 열에너지의 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상태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열에너지 출입의 예를 방출과 흡수에 약 20가지 가까이 되는 그 생활 속의 예를 찾아봤죠? 여러분들 또 어떤 생활 속의 예가 떠오릅니까?
함께 시작하기 봅시다.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운 여름철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몸에 물이 닿지 않아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바로 그 이유는 분수대에 있는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분수의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주변은 시원해질 것이고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방출하는 경우는 주변이 뜨거워지겠죠.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 맨 밑에 지금 지우와 우제가 대화를 하고 있죠.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언제 어디에 이용했더라?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살 때 녹지 않게 하려고 판매원이 직원이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오래 걸리면 드라이 아이스를 좀 큰 알갱이를 넣었던 것 같고 금방 간다고 얘기하면 조그만한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포장을 해준 것 같아. 집에 와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게 두면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지고 없더라고. 바로 고체가 기체로 승화된 것 같아. 자, 교과서 오른쪽에 181쪽에 보면 배움 활동이 있습니다. 배움 활동 같이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출입을 이용하는 예 조사하기. 조사하기에 앞서 실험의 목표는 뭔지 봅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를 찾아보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보자 그랬죠? 우리 어제 잠시 흡수하는 거, 방출하는 거, 예, 찾아봤었는데 그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조사하기 1번. 지금 집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모든 변로는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했던 게 또 잊어버렸으면 인터넷이나 참고자료를 찾아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예를 조사해 봅시다. 이를 포스트잇에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녹지 않도록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 그럼 어떤 원리입니까?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거잖아.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아이스크림에 있는 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다. 이글루 원리하고 같은 거죠. 물을 뿌리게 되면 물 액체가 얼죠. 그래서 응고가 되면서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오렌지가 얼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냉해를 막는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스트잇에 예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예로 나누어서 붙여봅시다.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예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자, 잠시 시간 주겠습니다. 뭐 어떤 기억이 납니까? 우리 어제 같이 외우기, 이해하면서 외우기 시합했잖아. 자,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음 위에 음식을 놓아두면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융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 흡수죠? 손목이 아플 때 액체 상태의 파라핀에 손목을 담갔다 꺼내면 파라핀이 굳으면서 따뜻함이 오래 지속된다. 응고가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 방출하는 경우죠?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기화가 일어나면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물병에 젖은 수건을 감싸면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역시 기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죠. 자, 그 외에도 어떤 경우가 있는지 수업이 다, 이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발표해 보도록 하자. 발표하기 1번, 조사한 예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자료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 자신이 조사한 예로 그 예가 어떤 원리인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 그 원리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낮아져.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거지요. 자, 지금 쌤이 얘기한 거 외에도 내가 조사한 거와 또 그 조사한 예가 어떤 원리가 담겨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5단원의 마지막입니다. 흡수하는 예와 방출하는 예에만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고 그 예에서의 원리를 찾으면 됩니다. 여름철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되면서, 즉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이 시원해지죠. 자, 살수차 여기 사진 보이지요? 자, 이건 아이스박스 원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보세요. 즉 융의 기화,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으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얼음이, 즉 고체가 액체로 융해하면서 음식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죠. 살수차의 원리, 물이 기화하면서 도로에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뜨끈뜨끈해진 도로를 식혀주죠. 자, 이렇게 해서 181쪽까지 마쳤고요. 182쪽에 가면은 저 위에 활동1 그림 이해하기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활동1 그림 이해하기 교과서에 정답 써보세요. 써봅시다. 활동1 그림 이해하기. 다음 그림 5-15와 같이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보관할 때 음식을 넣어주는 이유는, 아이스박스 얼음을 채우고 음료수를 넣는 이유는, 얼음이 녹죠. 시간이 지나면 고체가 액체로 융해하면서 음료수에 있는 또는 이 얼음 속에 파묻힌 수박 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지요. 자, 그러나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기고 승화 일어날 땐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요.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냉해를 막는 것은 물이 응고하죠. 물만 얼지요. 오렌지는 얼지 않습니다. 오렌지로 열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물만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 열을 오렌지가 받는 거지요. 그래서 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어는 걸 냉해라고 하죠. 다음 그림은 보일러죠. 보일러에서 생성된 수증기가 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건물 내부를 난방합니다.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건물 내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182쪽에 활동2 그림 이해하기. 또 여러분들 정답 한번 달아보세요. 활동2 그림 이해하기. 정답 달아보세요. 자, 정답 맞춰봅시다. 그림 5-18 증기 난방. 보일러에서 생긴 거지요.
보일러에서 생긴 수증기가 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건물 내부를 난방하는 거지요. 어떤 원리일까요? 수증기가 관을 따라 이동할 때 물로 액화하면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요. 이 옆에 있던 나는 따뜻한 겁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보면은 목욕탕 안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면 그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배운 내용 정리하기 182쪽에 맨 밑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자, 활동이 그림 이해하기에 미처 답을 달지 못한 친구들은 정답을 적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에도 정답 달았나요? 어떤 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자, 뜨거운 물에서 기화된, 자, 먼저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 목욕탕 안에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으면 천장과 거울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목욕탕 안이 따뜻해진다. 이를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그래요. 뜨거운 물에서 기화된 수증기가 차가운 천장과 거울에 다 액화하면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요. 자, 오늘 배운 수업 내용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관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가 흡수고 어떤 경우가 방출인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해보자.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 흡수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융해할 때, 기화가 일어날 때, 고기승화 일어날 때, 예를 한 가지씩만 지금 들어보자. 조금 이따 예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뭐가 있을까? 지금 나오네요, 얘들이.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 음식을 차게 보관한다. 융해.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려 도로를 시원하게 한다. 기화. 모두 다 흡수하는 경우네요. 방출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날씨가 추워질 때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냉해를 막는다. 응고. 보일러에서 생긴 수증기가 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내부를 난방한다. 액화. 그 밖에 기고승화도 있었죠. 기고승화 예를 한번 지금 들어보세요. 눈이 내릴 때는 날씨가 포근해진다. 기억나나요? 자,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서 고기승화 예 하나만 들어보자. 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거. 공연장, 무대에서 드라이아이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흰 연기를 사용한다. 고기승화 일어나죠? 열에너지 흡수하죠? 주변이 시원하겠네요. 자, 소다는 형성평가, 교과서에 없는 형성평가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흡수하는 경우가 아닌 거. 딴 건 다 흡수인데 어떤 원리인지 잘 생각해보자. 5번만 오렌지 나무에 냉해를 막기 위해 아까 교과서에 나왔던 거지요? 오렌지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언단 말이에요.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물만 얼 뿐이지 오렌지는 얼지 않는다. 그래서 냉해를 막을 수 있다. 이글루에 안에 물을 뿌리는 원리와 같다. 자, 이어서 중단원 매듭짓기입니다.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정답을 달아보세요. 중단원 매듭짓기 교과서 183.
간단히 정답 달고 맨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OX 문제도 풀어봅시다. 풀고 있죠. 중단원 매듭짓기 지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83쪽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1. 물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 녹고 있지요. 녹는 점. 그러나 다 녹았다. 액체로만 존재하겠죠? 거기에서 계속 가열을 해주면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한다. 순수한 물일 때 끓기 시작한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구간, 기화하는 구간, 끓는 점. 다뤘나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의 운동. 뭐라고 정리하면 좋습니까? 모와 모. 상태 변화 이름 쓰면 되겠다. 고기승화. 정답. 융해 기화 또는 기화 융해. 그때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요. 그럴 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냉각하는 경우를 볼까요? 자, 냉각한다.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죠. 기체가 액체 뭡니까? 이거는 무슨 점이라는 건 따로 없네. 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끓는 건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끓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녹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따로 뭐라고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응고하는 어는 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 자, 그럼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어떤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할까? 응고는 이미 나왔네. 정답. 액화, 기고승화. 이때 방출. 입자 운동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태 변화 일어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지금 OX 문제 풀어봅시다. 옳은 것의 V자표. 1번 어때요? 물질이 기화하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까? 그래프 한번 옆에다 그려봅시다. 자, 녹는다. 고액, 공존, 액체, 액기. 이런 식으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야. 틀렸네. 융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집니까? 맞지요? 융해 일어나면 열에너지 흡수하니까 주변은 낮아지는 거지. 어는 점에서는 액화가 일어납니까? 아까 어는 거 한번 그려보자. 이런 거지. 여기는 무슨 점은 따로 없고 여기가 어는 거죠. 여기 온도가 0도였고요. 여기 온도도 0도. 여기는 녹는 점, 여기는 어는 점인데 여기는 끓는 점이다. 한 물질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다. 어는 점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응고가 일어나지 액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응고예요. 그 다음 4번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어때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지요? 틀렸지요. 여름철 도로에 살수차에서 물을 뿌리면 물이 기화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에너지 흡수하죠? 그러니까 주변은 낮아진다. 맞지요? 그러니까 맞는 건 2번하고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이어서 자, 요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예. 얼음 위에 음식을 놓아두면 얼음이 녹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지?
음식에 있는 열을 얘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발목 삐었을 때 얼음 찜질하면 역시 마찬가지야. 이 얼음이 점점 녹잖아. 고체가 액체로 되면서 발목이 시원하게 냉찜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 기화가 일어날 때 뭐가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 마당이 뜨끈뜨끈할 때 물을 뿌리면 물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가져가죠. 마당에 있는 열 에너지를 가져가죠. 시원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몸에 열이 날 때, 여러분들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열이 내려가죠.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물이, 즉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에너지 흡수하는 예니까, 자, 물병 젖은 수건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열에너지 방출하는 예, 냉해가 입지 않게, 손목이 아플 때 파라핀이 굳지요? 파라핀이 뭡니까? 양초를 녹인 하얀 촛물이지. 정형외과 가면은 파라핀에 손목을 찜질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파라핀이 굳어. 그럼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손목이 뜨끈뜨끈하면서 찜질이 되는 거지요. 증기난방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단원 끝이 났습니다. 야, 5단원 끝났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우리 대단원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보자. 대단원 마무리 미리 집에서 풀어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냉장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만들어 올 수 있겠나요? 자, 나만의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냉장고 만들기. 자, 숙제 해가지고 오세요. 쌤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